이번 겨울은 시작부터 북극 한파가 찾아오면서 강추위와 폭설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추위도 예외는 아닙니다. 독일 남부와 스위스, 체코 등 유럽 중부 지역이 폭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이 됐습니다. 독일 민헨 공항은 폭설로 폐쇄됐고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도 눈 때문에 항공편 수십 편이 취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설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가 쓰러져 전선을 건드리면서 지역 전체 전기가 끊겼습니다. 현재 유럽 각국들이 한파에 대한 대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오직 한국만은 이런 걱정에서 피하고 있죠. 영국 전역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상청은 잉글랜드 북서부 등지에 눈과 얼음 관련 황색 기상경보를 내렸습니다. 많은 항공편과 열차 노선이 취소되면서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전력난을 대비해 석탄발전소 가동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에서 해저 전력선을 통해 전기를 받고 있지만 유럽 전역의 급격한 추위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기 공급 차질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작된 북극 추위는 예년보다 심하게 그리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한 클럽에서 아주 희한한 난방법이 시작됐습니다. 클럽을 찾은 손님들은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춥니다. 이곳에서는 춤을 추면 몸에서 나오는 열기를 천장으로 빨아들여 에너지로 모아서 지하우물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는 원리입니다. 클럽 측 대표는 이렇게 하면 에너지 위기도 극복하고 탄소제로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현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 난방을 아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엿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바깥이 추워도 집안에서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돌 덕분인데요. 온돌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의 주생활, 식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국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문화이기도 하죠. 따뜻한 방바닥의 매력은 온돌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외국 선수들이 선수촌의 온돌바닥에 누워 몸을 지지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또한 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 유튜버가 한국식으로 독특한 집을 지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해 집에 대들보와 뼈대를 올리고 또 진흙으로 불가마를 만들었습니다. 이 불가마에서 진흙을 부어 지붕 위에 올릴 기와장까지 완성했죠. 그렇게 큰 틀을 잡은 뒤 터 주변에 돌을 쌓아 올리고 바닥 부분에 흙을 파내고 평평한 돌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마에서 불을 떼자 뜨끈뜨끈한 온돌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이 집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생소하고 충격적이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집, 바로 온돌주택이었습니다. 온돌주택을 지은 영상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기를 얻어 조회수 8,730만을 기록했고 여전히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는 온돌과 관련된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를 기고한 로버트 네프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국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역사 연구자입니다. 로버트 네프가 경험한 한국의 온돌은 어땠는지 해당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왜 한국의 전통 가옥은 단층만 있을까요? 아무리 부유한 집이라 해도 전부 단층 가옥이고 2층 건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과거 한국에는 2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제 연구 결과 그런 이유는 아닌 듯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독특한 난방시설인 온돌 때문이다. 1917년 일본은 도쿄에 제국 호텔을 짓기로 하고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설계를 의뢰합니다. 라이트는 설계를 위해 일본을 왔고 당시 일본의 거상이었던 오쿠라 키와치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도 집 전체에 화덕 하나가 전부인 변변치 않은 일본의 난방 때문에 덜덜 떨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고생을 합니다. 이를 눈치챈 집주인이 그를 한국식 방이라고 이름 붙은 방으로 안내했는데요. 비로소 그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몸을 녹일 수 있었고 이 방의 따뜻함과 안락함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오쿠라 키와치로는 일제강점기 시절 무기거래, 고리 대금업 등으로 거부가 된 뒤 엄청난 양의 한국 문화재를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본으로 간 문화재 중에는 경복궁 전각철거 때 나온 자선당이라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자선당은 조선시대 세자와 세자빈이 머무는 동궁이었습니다. 건물의 철거 작업을 맡았던 오쿠라는 이 건물 자재를 일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조선관이라는 별채를 만듭니다.
이 조선관이 바로 건축가 라이트에게 온돌에 대한 깊은 인상을 줬던 한국식 방이었습니다. 19세기 말 거리를 따라 수없이 늘어선 낮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서울을 휘감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굴뚝은 온돌이라는 바다 가열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1883년 서울에서 겨울을 보낸 미국인 퍼시벌 로월은 한국 주택을 포함해 주위의 모든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온돌 아궁이를 아가리라고 불렀으며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조선 민담에 등장하는 용의 아가리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궁이를 나뭇가지로 채워 불을 피우면 연기와 뜨거운 공기가 주택의 기반이 되는 지하 미궁의 관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서양인들과 달리 로월은 이 난방 시스템의 차이점에 주목했습니다. 온돌 주택의 기초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높이가 1피트 정도 되는 짧은 석재 기둥을 대칭적으로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배치해 방 전체를 덮고 있는 단일 석판을 지탱합니다. 돌은 열을 매우 잘 유지하기 때문에 맨돌을 놓아두면 주거 목적으로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불을 붙이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위에 흙을 갈고 다시 위에 종이를 달았습니다. 기둥이 있어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 완전하고 균일한 난방이 가능합니다. 침대에서 잠을 잔 많은 서양인들과 달리 로월은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월은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하며 신선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니 이보다 더 건강에 좋은 난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로월이 관찰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여전히 사실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종종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친구 어머니는 내게 상석, 즉 방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를 내주십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 계속 노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부위에 굳은 살이 박히곤 합니다. 로월과 마찬가지로 나도 공기는 차갑지만 바닥과 요는 따뜻한 곳에서 깨어나는 아침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온돌 바닥이 주는 따뜻함이 침대와 소파, 의자로 대체되며 현대 한국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기고문을 쓴 로버트 레프의 말처럼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들은 집에 온돌을 설치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명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 한국의 온돌은 미국과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온돌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다라고 극찬하며 미국으로 돌아가 1930년대 후반부터 온돌을 주택 설계에 적용하고 연구한 거죠. 조선의 온돌이 미국의 난방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한국의 온돌을 부러워하는데요.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온돌로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